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빠르면 2월 중에 전당대회가 자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화된다고 할까요? 네. 가열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는 사람이 유승민이가 틀림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이상한 그런 여론조사에서 계속 당대표 저갑도 1위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깨가 뿜뿜한다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난 경기도 경선 이후 한 6개월 만에 그것도 하필이면 또 MBC 오고 거기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죠? 보셨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무슨 얘기 했나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서 지난 4월 이제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 김은혜 현 그 홍보수석한테 뵀잖아요. 뵀죠. 그것도 참 창피한 거예요. 초선 의원한테. 사실은 대권 후보였던 사람이. 본인은 윤심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심 때문이라 하더라도 당으로부터 선택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정계 은퇴 하나 했는데 조용히 있다가 6개월 만에 이제 지금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하면서 힘을 얻었는지 당권 아직 확실하게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실상 나올 것 같이 하면서 메시지도 막 늘리고 특히 이제 그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판하면서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MBC 뉴스 외전에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이가 그 윤핵관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치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역할을 이제는 유승민이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준석이는 유승민 의원 시절에 그 인턴으로 정치 입문했는데 이제는 이준석이가 내가 계보의 보수다 이런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한 얘기들을 보면은 윤회까지 다 당을 망쳐놨다. 자기 당 대표는 당심이 아니라 민심으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총선에 이긴다. 그렇지 않아 갖고는 5년 내 여소야대 전국이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여기서도 또 공격을 했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공격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게 이제 뉴욕 가서 막말했다. 막말했으면 사과해라. 지금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한 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막말한 것 자체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말은 정치의 세계에서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도 정치인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고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발언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 정치의 세계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욕설도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을 했네 해가지고 물러났던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도 백악관 참모들 회의가 다 미국은 녹취가 되더라고요. 그 녹취의 일부분을 이제 사법부가 공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감한 부분 빼고 공개했는데 나머지 보니까 거기도 계속 욕이에요. 그냥 욕이고 인디라 간디 인도 그 여성 총리 여성 총리한테 비치라고 암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하면. 그래서 막 욕하고 그게 헨리 키신저라고 지금 우리가 추앙하는 외교의 대가라는 사람도 거기서 맞장구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나왔어요. 근데 미국 언론은 그 욕한 걸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프닝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외교 참사나 물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죠. 이번에 바이든도 어디 남부 어디 허리케인 오는 데 가가지고 막 욕했잖아요. 그게 다 방송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 언론이 무슨 참사다 사과해라 보고하라 그런 얘기 없죠. 해프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MBC라는 데서 해프닝을 외교 참사라고 과도하게 보도했고 정권의 그 어떤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가로 딱 해가지고 아예 없어요. 그 말은
없는 단어를 넣어서 자막을 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제2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막 민주당에 먼저 흘러가고 그다음 그게 나가니까 민주당이 그 한마디 하니까 막 기사가 불때같이 그냥 기사들 일어나 밑에 네. 댓글이 붙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기정사실화요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유승민 씨가 뭐 막 사과해라는 거예요. 네. 그 사과를 하더라도 뭐 조금 뭐 말이 거칠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질이 안 좋고. 그 전에도 비서고 뭐 그런 것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하면서 네. 아예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걸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자질 유승민 이제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민심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여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신보다 민심에 앞선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왜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게 정당이라는 거는요. 먼저 당심, 당의 가치, 그렇죠. 네. 당심을 세우고 당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 현실 정치에서 노력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당의 가치, 당심을 예를 들어서 뭐 자유민주주의다, 뭐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다, 작은 정부다. 이런 예를 들어서 가치를 정하면 그 가치가 민심에서 소수라 하더라도 네. 그걸 주장하고 설득하고 투표에 가서 설득해서 표를 얻어서 집권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게 정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민심에서 앞선다가 민심이라는 건 뭐 물과 같이 수시로 변하고 어떤 때는 뭐 빨간 게 좋다 그러고 어떤 때는 노란 게 좋다 까만 게 좋다 그때 다 바꾸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아니 당대표를 뽑지 무슨 대선 후보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허구가 있는 게 다른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민심을 반영하는 게요. 미국만 대선에서 반영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만. 우리는 지금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그러고 뭐 당대표 선거도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그러고 그럼 당원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보다 민심을 그럼 그냥 일반 시민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심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이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민심 따라가자 이거는 일단 이 자체가 지금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윤핵관들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비판하고 많은 그 국민의 힘당을 지지하는 그 시민들 또 당원이 아니더라도 보수 시민들도 보수 정당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핵관도 우리 무능했다고 비판합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가장 큰 우리의 민심, 큰 당심은 자 어렵게 정권 교체했잖아요. 이해찬 씨가 20년 하면서 나라 망가뜨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문재인 정권 재창출 저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저지한 상태에서 지금 나라를 정상화하고 인류 선진국가를 만들어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라는 것이고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윤핵관들이 못 미친다. 또는 대통령이 아직까지 국정과제를 잘 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의 한도가. 여기는 뭐 저 친구도 다 안 된다. 정치할 자가 아닌 사람 내가 최고다.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아니 유승민이가 TK에서도 국회의원도 못 해가지고 출마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MBC 인터뷰에서도 지금 자기가 1위라는 거죠. 가장 앞서 있고 TK에서도 재평가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된 건지 TK에서도 유승민이가 꽤 앞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사라는 게 뭐 넥스트 리서치인가? 뭐 KBC 광주방송이 왜 거기다 의뢰를 해갖고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넥스트 리서치라는 것은 선관위에 일정 규모가 되고 어떤 정도 수준이 있으면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론 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등록도 안 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이준석 대표 뽑을 때도 모 리서치 회사에서 이준석으로 팍 띄웠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 그걸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세를 뒤집었는데 과연 이게 믿을만 하냐 이 얘기예요. 여론 조작이 하도 많고
지금 여론조사기관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은 여심이 그러니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만도 93개가 됩니다. 93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크다는 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 뭐 몇 군데도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영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뭐 정부라든가 그런 걸 의뢰하는데 의중이 많이 작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가 우선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하도 뭐 가짜 허위 여론조사가 많아가지고 행행해가지고 여론조사도 지금 여기 보면 KBS 광주방송 UPI 뉴스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UPI가 어디 무슨 UPI 뉴스입니까? 뉴스는 인터넷 언론사인데 그게 뭐 상당히 있습니까? 불분명해요. 제가 보니까 그 사이트도 한번 가고 기사도 좀 봤는데요. 상당히 이제 좀 그 좌편향적인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샘플도 이제 그 공정하게 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 타이밍과 그 의도, 기획 이거 자체도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뭐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여론조사를 가지고 띄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서 기획된 그런 작업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구 쪽에서 만약에 이제 유승민 그 이제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가 올라갔다면 그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조사, 정권이 출범한 지 뭐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한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이미 바뀌고 있잖아요. 수사도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 따라서는 또 여론조사 앞으로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내년 초에 또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그 전에도 여론조사 있을 테고요. 전당대회가 조금 밀려지자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 안에서 여론의 흐름들을 보면은 본질적으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내부 총질이 아니다. 그 정말 잘하라고 쓴소리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게 내부 총질인지 그걸 뭐 진정하게 한 쓴소리인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초일류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느냐. 아니면 그냥 또 자기가 뭘 하겠다 그러고 내 잘났다 그러고 지금 이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난 5년간 국가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 가계부채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영업 부채 올라갔죠. 국가부채 올라갔죠. 취업 안 되죠. 그냥 그 친북, 종북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뭐 그 안보는 다 뭐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지금 저기 뭐 핵 만들어가지고 내일 모레면 핵 탄두 소량화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수발을 동시에 한국에 날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에 굴종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 간 기업들 뭐 다 손해봤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편에 섰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가 국익을 잘 보호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그 원죄부터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지율 좀 올라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도 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여론조사가 된 것도 아니고 전혀 알지도 못한 데서 한 데다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이가 그 배신자 프레임이랄까 그런 비토론을 극복을 과연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이 뭐 국민의힘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극복을 했습니까? 무슨 일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경선에 나와서도 그럼 당연히 이겼어야죠. 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유승민으로서는 이상한 데 몇 곳에서 여론조사가 뭐 좋게 나온다 해가지고 크게 자신감을 얻은 모양인데, 결국은 이제 당 대표 선출 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승민이가 이야기한 대로 이 당대표는 민심을 보고 뽑아야 한다는데, 뭐 대선 후보도 아닌데 왜 당대표를 당심으로 뽑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그 논점 하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지금 넣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7대3이란 말이에요. 당원 70, 그 다음에 여론조사 30, 민심.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 시기를 언제로 할 건가. 지금 대충은 뭐 2월 말 전후가 아니겠나, 2월 초. 그런데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또 한 2달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또 67개 지금 사고 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협위원장들도 교체를 작업을 해야 해요. 거기다가 뭐 지금 한 100여 곳을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거든요. 253개 중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2월도 쉽지 않은 거 아니냐. 2월 말 3월 초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습니까? 그 역선택이라든가 전대 시기에 대한 논란. 지금 이제 흐름이 일단 내년 초에 하자는 얘기들이 주로 있었죠. 왜냐하면 워낙 그때는 비대위 체제가 엉망이고 언제 이게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될지 모르니까 여하 빨리 안정되면은 빨리 이제 선당대회를 해서 당권 주자를 확고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약간 지금 흐름이 늦추자는 흐름도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이제 뭐 정진석 씨도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권에 한번 나와볼 생각이 있다는 하여튼 그런 뭐 말이 안 추정도 되죠. 있어요.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건.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원내 대표도 4월까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번 4월까지 하고 한번 어떻게 한번 뭐 이렇게 생각도 있다는 거고 권성동 씨도 여전히 다시 한번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권영세 지금 저 통일부 장관도 사실은 이제 그 장관을 적절한 시점에 그만두고, 그럼 뭐 너무 일찍 그만두고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하자. 지금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위원 체제가 법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빨리 정리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당협정비도 왜 하냐. 그냥 이거 하고 나중에 다시 당협정비를 그 뒤에 하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해관계나 당내 역학관계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비대위 체제가 안정이 됐으니까 당장 또 금방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국회 끝나고 나면 뭐 연말 금방 지나가. 그래서 시간을 갖고 하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른바 친윤이라고 거론되는 사람 비율은 지금 유승민 하나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단일화가 됐어요. 이준석계가 거기에 또 합쳐질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물령망동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태산처럼 진중하게 있으라 이렇게 한 것은 결정적인 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당을 접수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친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주호영 뭐 저 권성동 그다음에 정진석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랄까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딱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일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도 공동정부 이렇게 정권 하자고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뭔가 틀어져 가지고 자꾸 엇나가고 있고 국민의힘 들어와서도 하는 행태를 보면은 너무 간보기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역량도 있고 사람은 좋은데 국민들이라든가 당심이 받쳐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안 들은 걸 어떻게 오겠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나마 좀 힘을 받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면서 당권 레이스에서는 멀어진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고 황교안 전 대표도 나오고 출마 선언을 하고 윤상현 의원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참신한 사람이 없네요. 지도자가 이제 사실은 이제 대안이 잘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야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그 발언을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발언했어요.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 않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금 기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발언을 보면요. 그 처음부터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중요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입장에서 당권 운운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 비중을 더 두고 해석하느냐인데 저는 조금 그 안 나오는 쪽으로 정리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은 그런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다. 좀 더 참신하고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나와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권영세라든가 지금 원희룡 이런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연말 국회 끝나고 나서도 개각을 해야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조금 늦춰져야죠. 나오더라도 뭐 개각하고 나와서 또 선거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조직도 만들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3월, 경우에 따라서는 4월까지도 늦춰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흐름은 그런 4월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힘을 얻으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학관계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존재감도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좀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좀 뜨지만 그 당장 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늙은 이준석 같아. 늙은 이준석. 이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됐네요. 늙은 이준석. 그래서 늙은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면 윤에 도움을 주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전혀 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집권 세력은 망하는 거죠.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승민 의원의 이 인터뷰 이제 TV 출연에도 보면요. 이 윤 정부 이미 교체됐잖아요, 사실은. 이 정부를 예를 들어서 뭐 안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하든지 성공시켜야 되고 또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의 이제 한계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고 하면서 그쪽 뭐 지지했던 어떤 시민들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요소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는 지지율이 빠지게 될 거다. 서서히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도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또 예상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양상 같습니다. 내년 뭐 봄까지 집권당 내의 권력 투쟁이랄까 싸움이 볼만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